지금 리플 XRP 가격이 영 좋지가 않죠. 최근에 2024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면 솔직하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와중에 리플 XRP한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고, 보통 이런 뉴스가 뜨면 가격이 위로 튀어야 정상이죠. 근데 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대체 무슨 뉴스가 떴길래 제가 이러는 걸까요? 이번에 리플의 한 회사가 미국 금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리플 프라임인데 원래는 히든 로드라는 다른 회사였었고 그걸 리플이 약 1조 7천억을 주고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번에 NSCC 자체 청산 회원이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프시죠? 이 자체 청산 회원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보자면은 그 전에 짚을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사실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뉴스 지난 올해 3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채널에서 한 차례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 뉴스가 뭐냐? 그때 뉴스랑 똑같은 거 아니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뉴스랑은 다르고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 속에서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미국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은 그 거래는 거의 다 한 곳을 거쳐갑니다. 그게 바로 DTCC라는 회사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권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이곳이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돈들이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어갑니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도 안 오실 텐데 그냥 미국 주식 거래의 사실상 전부가 여기를 거쳐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일들을 NSCC라는 곳이 맡아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식을 하나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 돈이 나가고 그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뒤에서 정리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회사들은 이 정리 작업을 다른 회사한테 맡깁니다. 직접 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 프라임은 이번에 이걸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거래를 마무리한다. 이게 바로 자체 청산 회원의 뜻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3월 뉴스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3월달 같은 경우는 리플 프라임이 이 시스템 안에 그냥 이름을 올린 정도였습니다. 비유드리자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은 거죠. 근데 이번 6월달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 건물 안에 기계를 직접 돌릴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열쇠를 받은 건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기록으로 정확히 남아있어요. 새로운 코드까지도 붙었습니다. RIPL이라는 이름에 2152라는 번호가 달렸는데 첫 번째 거래가 시작된 날짜도 지난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된 일인 겁니다. 사실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이런 자리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호재인데 그럼 왜 가격은 오르지 않냐?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기대하시죠. 미국 주식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돈이 죄다 리플 쪽으로 흘러 들어오겠구나. 리플 프라임이 그 시스템의 회원이 됐다라는 게 미국 시스템이 리플 코인을 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들이 그럼 어떻게 리플 코인이랑 연결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지금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리플 프라임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들, 여기서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 블록체인 이름이 리플 레저인 거고 여기서 옮기겠다라고 말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옮겨지고 또 여러 가지 큰 기관들이 리플 프라임을 골라줘야지만 그제서야 그 돈이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 화려한 숫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이 조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등골이 살짝 서늘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가격은 지금 바닥이라고 했죠. 겁이 난 개인들이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큰손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리플을 아주 많이 가진 지갑, 이른바 고래 지갑의 숫자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33만 개를 넘어섰는데 게다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코인들도 어마어마해요. 2,500만 개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서 자주 읽히겠죠.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개미들은 무서워서 던지는데 큰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들. 마치 누군가는 방금 말한 그 조건이 결국에 채워질 거다라고 미리미리 베팅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흥분하기 전에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볼게요.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뉴스가 지금 내일 당장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건 그것보다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기반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다진 사건에 가깝겠고, 실제로 미국의 그 큰 시스템도 리플 블록체인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블록체인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러니까 리플이 월스트리트를 다 먹었다? 이런 말들은 분명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리를 넓혀가는 흐름이라는 거.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까지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작년 당시 회사를 사들였고요. 올해 3월달 출입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6월달에 열쇠를 받았습니다. 한 방에 점프한 게 아니라 한 칸씩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큰 돈도 한 번에 몰아서 사지 않고 가격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코인 가격은 이 뉴스보다도 오히려 미국에서 클래리티법 통과되느냐, 또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금리는 인상할 거냐, 이런 분위기들에 대해서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리플 프라임이 실제로 거래를 자기 블록체인 위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지, 바로 그 신호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리플 프라임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거래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돈들이 리플 코인 수요로 이어지려면 아직까지 채워야 될 조건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큰손들은 가격이 빠지는 지금 이 조용히 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큰손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흔적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큰손들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먼저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 이런 타이밍일수록 현재 가격만 바라보기보다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말 다시 좋아졌을 때는요, 어떤 일정 가격에서 일부를 매도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남길 것인지 지금부터 정해두시면은 실제 상승장이 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침착한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지금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는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하락장이 오면 후회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용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플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죠. 이전 상승 구간에서 현실적인 분할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일단 수익을 실현해야지, 또 다음에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현금을 확보해야지 하락장에서도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시장은 항상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원칙들을 주지만요, 또 그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을 지키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